안녕하세요. 500만 개미입니다. 이번에는 네페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살펴봤을 때 기업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복잡한 편이어서 모두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핵심만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차트 먼저 보실게요. 만원대에서 행보하던 기업이 19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맞이했는데 실적에 기반이 되고 성장성에 기반이 된 상승을 한번 맞이를 합니다. 동사는 사업 분야가 실샘 반도체 첨단 공정 서비스가 주력인 반도체 사업과 전자재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적을 살펴보면은 19년도에 매출 3,500억에 영업이익 600억,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영업이익이 175%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으로 주가가 상승이 되었는데 넷패스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기관이었습니다. 기관 매수세를 살펴보면 19년도 주가가 상승할 때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19년도에 주가가 상승할 때 기관이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이후에 19년도 7월부터는 주가가 횡보로 전환이 되면서 기관이 보유량을 수익 실현하면서 정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은 기관 매수세가 잠잠한데요. 이 기관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크게 결정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기업의 종목별 투자자 상에서 기관이 매수하는 시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기관이 매수하지 않으면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주가가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집중해서 기관과 함께 가는 매매가 되셔야 하고요. 기관이 왜 매수했는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뉴스는 없고 7월 15일 날 7월 15일 날 동부금융투자에서 네페스 아크에 대한 28페이지에 달하는 비상장 기업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네페스 아크라는 기업은 19년 4월 1일에 네페스의 반도체 테스트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하여 설립되었고 주 고객은 삼성전자 시스템 LSI 및 파운드리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육성하면서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에 기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너지 효과 기대해 볼 수 있고 미국 반도체 기업 테스트 물량을 수주해서 향후 큰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도 실적은 코로나로 원래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21년부터는 삼성전자의 백엔드 외주 물량 증가, 해외 고객으로부터 매출 발생, 테스트 물량 다변화로 큰 폭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주력 제품 중 하나인 PMIC는 5G로 갈수록 대단 탑재량이 증가해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가 되는 것에 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네페스아크 내용을 살펴보면 상장 승인은 이미 받았고 IPO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20년 하반기 또는 상반기 중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월 중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승인을 받는 대로 IPO 절차를 받아서 빠르면 20년 하반기 중 상장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7월 중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할 거에 대한 기대감 상승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런 주요 자회사가 상장 이슈가 있을 때에는 모회사의 주가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페스아크의
성장성과 신뢰성이 대단할 것으로 예견되고 시장 관심이 크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보다 상장하고 있는 네페스로 수급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페스 아크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아까 보셨던 기관 투자 현황 따라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후공정 회사 영업이익률이 네페스아크가 무려 30%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어서 21년도에 삼성전자로부터 많은 테스트 물량을 받게 되면은 모회사인 네페스의 연결 영업이익의 폭발적 증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매출액이 크지 않은 부분을 참고해서 매출액이 540억 밖에 안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장 증설과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회사로부터 얼만큼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지 촉각을 세워봐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실제로 네페스 아크가 공모가 산정되고 실제로 상장했을 때의 실적 그걸 통해서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했는지 또는 쇼크를 받아서 부합 못하고 충격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 반영이 되는지 재료가 소멸돼서 하락 반영이 되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21년도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매출액 5,100억, 영업이익 779억, 지배주주순이익 575억을 기대를 하지만 다른 증권가들 레포트 평균치 살펴보면 21년도 매출액이 5,800억, 영업이익 880억이 목표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거로 예측을 하고 24년까지 매출액이 1조를 달성하는 것을 이 기업의 목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페스의 영업이익률과 네페스 아크가 성장했을 때 영업이익률을 합산을 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15%라고 하면 매출액 1조 곱하기 영업이익률 15% 하면은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나올 거로 예측되고 네페스 아크가 상장하게 되면 네페스 아크의 지분율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은 깎일 거다. 그래서 네페스 아크의 현재 지분율로 일단은 계산을 해봅시다.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 나왔을 때 주가가 현재가 부근이면 시가총액이 6,675억이니까 11배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1조의 매출과 목표 영업이익 1,500억을 생각했을 때 목표 시가총액은 1조 6,500억이 되고요. 목표 주가는 시가총액이 1조 6,500억을 달성했을 때 71,500원에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는 기업은 자회사의 가치가 고평가로 뻥튀기가 돼서 시장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상장하면 실적이 예상만큼 안 나와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회사가.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22년도 지배주주 순이익 정도가 713억으로 예측이 된다는데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년도 지배주주 순이익이 306억. 그러니까 시가총액 나누면은 퍼가 22배인데 713억 곱하기 22 하면은 그래도 목표 시가총액이 1조 5,600억. 이거는 지배주주 순이익을 통한 퍼 계산인데 이렇게 해도 주가는 68,000원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페스아크가 상장했을 때 공모가 대비 뭐 2배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SK바이오팜처럼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맞아서 넷패스가 보유한 넷패스아크의 투자 자산 증가가 평가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시가총액 반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주가 상승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올해는 투자를 위해서 그리고 넷패스아크의 상장 집중에 의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든 상태고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나오는 상황이고, 보시면 기간 보유 수량이 고점 기준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부분 참고하시면 사실 마음 놓고 투자하기도 어렵죠. 목표되는 기업 예상 시가총액은 높습니다만 올해 적자에 대한 거부감하고 기간 매도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주요 자회사 상장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IPO가 무산되지 않도록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이 조건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 CSM 반도체 투자하는 거는 물론 엄청난 이슈이기 때문에 투자했으면 했지 안 하지는 않을 거라서 업황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업황과 경기 특성상 문제는 크지 않아서 급락에 대한 경계감은 적은 편입니다. 코로나 때도 아주 잘 이겨낸 기업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목표를 68,000원에서 76,000원대를 목표로 매매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현재 주가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에 대한 것보다 훨씬 고평가에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예측하고 형성된 주가여서 올해 안에 일시적으로 하락할 거에 대한 경계감은 가지면서 분할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전제 조건이었던 넷패스아크 상장이 무산된다든지 아니면 기대만큼 향후 실적이 나오지 못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체크하시고, 그리고 선행과제였던 기관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고 팔 때 같이 팔아라,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복잡한 기업이어서 기업 보고서를 자세히 소개를 못 드려서 아쉬웠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다만 레페스 보고서가 작성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보기 불편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동부금융투자에서 이번에 네페스의 주요 자회사 레포트를 쓴 것을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네페스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어, 혹시 궁금하거나 제가 간략히 해드린다 해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더 물어보고 싶으신 거는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네페스는 생략한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내용 남겨주시면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